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토지개발, 성토, 그 다음에 복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 강동률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토지개발을 막연히 여러분들은 토지를 어떻게 이쁘게 꾸며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셨는데 그 영상을 보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 교재가 88만원이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한 3분이 구매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제 교재는 이번 달까지만 판매합니다. 여러분 그거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이거 오늘 안 보시는 분들 아마 후회하실 겁니다. 이 강의 안 보시는 분들은 아마 후회하실 거예요. 토지를 갖고 있든 토지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든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든 경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공인중개사분들도 반드시 시청하셔야 됩니다. 2024년부터 바뀌는 대한민국 토지가 들썩입니다. 대한민국 토지가 명함이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대한민국 토지의 운명이 바뀐다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다. 운명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이 건폐율이 지금 현재 40%죠. 건폐율이 40%인데 요게 50%로 상향되면 땅값은 당연히 오르겠죠. 더군다나 용적률은 현재 100인데 요게 120%로 오르면 125%로 오르면 당연히 땅값은 더 오르겠죠. 그죠? 이렇게만 봤을 때는 땅값은 더 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인중개사 필수시청, 경매 참여자 필수시청, 그 다음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도 필수시청, 토지를 살려고 하시는 분도 필수시청. 하여간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제 강의를 오늘 다 들으셔야 돼요. 왜? 제가 엊그제 잠깐 유튜브를 보니까 쓰잘데기 없는 소리 많이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정말 이게 저는 이거 올 초에 제가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좀 까먹고 있다가 제가 토지용 계획으로 우연치 않게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자, 왜 토지의 운명이, 대한민국 토지의 운명이 바뀌는지 볼게요. 오늘 좀 강의가 조금 약간 길 수도 있지만 재밌어요. 재밌고 돈이 벌리는 소리, 아니면 이거 빨리 팔아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 문제가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벌써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어쨌든 제 강의 교재는 이렇게 지금 8월달 한 달 동안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판매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이제 이렇게 메인 교재 1300페이지, 보조 파일 50개에서 88만원이고요.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맹지, 무허가 미등기 플러스 알파, 여기 플러스 한두 개 더 있거든요. 요렇게 해서 요게 한 총 요게 한 500페이지, 아니 요게 밑에 블루오션이 500페이지 됩니다. 기본 교재 사시는 분에 한해서 요 블루오션 교재를 판매합니다. 뭐 아무한테나 다 이게 100만원짜리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만 이 모든 교재 2개 다 판매할 거니까 뭐 방송을 늦게 봤어요, 그렇게 하셔도 잘 안 팝니다. 진짜 너무 많이 팔았고요. 제가 엊그제 이메일 보여드렸죠. 이메일 보니까 250분, 거의 한 300분이 제 기본 교재를 사셨어요. 기본 교재 300분 정도가 기본 교재를 사셨는데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알려지면 안 돼요. 제 그 강의 교재가 너무 많이 이제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8월달까지만 딱 못을 받겠습니다. 이제 한 2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교재를 보겠습니다. 오늘 뭘 할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성장관리권역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것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은요, 새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게 2021년도에 만들어진 법이라고요. 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에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왜 추가가 됐느냐면, 우리가 이제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그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보면 너무나 막 난개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그런 규제를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시킬 수는 있지만 지구단위 계획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하다. 그죠? 지구단위 계획은 또 일정 면적 이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일정 면적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럼 일정 면적 이하 소규모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뭐 공장 옆에 주택도 있고, 주택 옆에 뭐 교회도 있고, 뭐 교회 옆에 뭐 공장 옆에서 뭐 농사도 짓고, 뭐 모텔도 있고, 그렇게 할 것이냐. 지금처럼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지구 단위 계획과 비슷하게 도입을 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것이냐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2021년도에. 그래서 법제화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강의를 쭉 하면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체계를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하고 성장 관리 계획 구역 같은 구역이죠. 우리가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구역 이렇게 나누죠. 그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죠? 그 다음에 용도 구역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가장 규제가 센 데가 뭐예요? 이게 구역이죠. 용도 지역하고 용도 구역이 만나면 이 용도 구역에서 제한하는 행위 제한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왕입니다. 용도 구역이 깡패예요, 깡패. 이 중에서 제일 깡패가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하고, 그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그죠? 깡패 중에 깡패는 개발 제한 구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여러분. 그죠? 이게 가장 셉니다. 계획관리 지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하고 만났어. 그럼 어디를 따라야 돼요? 당연히 지구 단위를 따라야죠. 계획관리인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계획관리인데 개발 제한 구역이야. 그럼 어디에? 개발 제한 구역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역, 지구, 구역 요렇게 갈수록 요놈들이 세집니다. 그죠? 요놈들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공인중개사분들 이것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공익용 산지, 개발 제한 구역 요렇게 돼 있어. 그럼 공익용 산지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아닙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각 법을 보면 거기에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뭐 우선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붙이게 보면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이번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운명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성장관리 권역, 성장관리 계획 구역 요 세 가지가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성장관리 권역은 어디 나와 있어요?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나눠지죠. 그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건폐율 용적률에 인센티브가 있죠. 또는 강화 또는 완화를 시킬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성장관리 권역은 건폐율이 아니라 이것은 입지 규제죠. 입지 규제. 그죠? 입지 규제죠. 예를 들어서 밑에 보여드리겠지만 성장관리 권역은 뭐예요? 보여드려야 되겠다, 차라리. 자, 성장관리 권역은 이렇게 나누죠. 세 개의 권역으로 나오죠.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 권역.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 일부는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그 다음에 성장관리 권역, 북쪽과 남쪽.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갈수록 자연님이 울창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연보전 권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세 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이, 권역은 원래 4개로 나누죠. 4개로. 근데 이제 3개의 권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로 성장관리 권역이다.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것은 그냥 뭐 용적률 건폐율 그런 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과밀억제권으로 들어오지 마라 이거예요. 과밀억제권으로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너희들 여기가 과밀억제권으로 들어오면 세금 더 때리겠다. 중과세 하겠다 그거예요. 근데 과밀억제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거나 그러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 본점을 이전하던가 그러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그렇기 때문에 요거 성장관리 계획 구역하고 성장관리 권역하고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법조문을 읽다가 그냥 통과한대요. 어느 공인중개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장관리 계획 구역 뭐 성장관리 권역 아니요? 통과. 그런데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 진짜 박살납니다. 중개사 자격증 취소됩니다. 자, 그리고 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뭐예요? 이것은요, 주로 계획관리지역에 많이 지정을 하게 되죠. 계획관리지역에서 많이 지정을 하게 되죠. 그죠? 제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제 강의에서 한 서너 번 정도 언급을 했어요. 다 상세하게 설명했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21가지는 반드시 알고 가자 그런 내용도 있고요. 성장관리 권역은 수도권을 갖다 3개 권역으로 나눈 거죠. 그죠? 그냥 단지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과밀억제권으로 들어오지 마라 이거예요. 학교, 뭐 공장, 법인, 본점 그런 것들 과밀억제권으로, 야 과밀억제권 지금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고 공장도 많고 복잡하니까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너도 중간에 때려볼 거야.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에 국토계획법으로 들어온 겁니다. 국토계획법이 다시 신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건폐율과 용적률이에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규정이 또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 건폐율이 40%인데 현재 50%를 완화해 줄게. 또 여기에 플러스 용적률도 120%까지 해줄게. 그런 내용이 있어서 법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녹관농자에 주로 녹관농자에 다 할 수 있어요. 녹지지역은 뭐예요? 주상공농 할 때 녹지지역이죠. 그다음에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니까 주상공만 빼고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다 지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상공만 빼고. 왜? 주상공은 이미 체계화된, 그죠? 체계화된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굳이 거기에 대해서 뭐 여기 또 지구단위 계획을 얹혀가지고 뭐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녹관농자, 그러니까 주상공은 빼고, 그러니까 주상공은 빼고 녹관농자의 관리지역은 다시 계생보로 나누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나누는데 요 지역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정하겠다 이거예요. 정하긴 정하는데 구역으로 정하게 되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죠?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 또는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거예요. 인센티브를.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설명하는데 벌써 10분 갔네. 이거 빨리 끝내버려야 되는데. 어쨌든 좀 길더라도 제가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알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내년부터 잡을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요. 뭔지,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면 안 되고, 진짜. 수도권 정비법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이죠. 여기에 보면, 제6조에 보면, 과밀억제권,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과밀억제권에서 행위 제한도 있고요. 과밀억제권의 행위 제한 완화,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특별히 중요한 거 아니다. 야, 이것은 그냥 성장관리권역이라는 게 있다. 수도권을, 그죠? 경기 수도권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눈다. 3개. 서울을 비롯한 어떤 과밀한 지역을 과밀억제권, 그 다음에 북쪽과 남쪽을 성장관리권역,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이제 동쪽으로 갈수록 산림도 우량하고 자연환경도 수려하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눈다 이거예요. 그냥 뭐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그래서 성장관리권역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하고 헷갈리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것도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죠. 그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등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도 뭐예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가 있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요. 이것은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법에서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이 40%인데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아니 줄이는 건 거의 없죠. 줄이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늘려주는데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설명하는 성장관리 계획 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하고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면적의 차이가 있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일정 면적 이상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대규모로. 그렇죠. 그렇지만 성장관리 계획 구역은 지금까지 왜 계획관리 지역이면 막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잖아. 주택도 짓고 공장도 짓고 뭐 계집도 짓고, 그죠? 뭐 축사도 지을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하여간 뭐 모텔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우리가 이게 일단의 계획관리 지역이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개나 소나 축사 뭐 계집도 다 있었지만 지금은 이쪽은 산업형으로 지정하고, 이쪽은 일반형으로 하고, 이쪽은 뭐 이제 농업용으로 하고, 이쪽은 뭐 주택용으로 하고, 이쪽은 뭐 휴양용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계획관리 지역도 토지의 운명이 바뀝니다. 이제 계급장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짓고 싶은데 계획관리지역인데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정해져 있어. 근데 가로치고 거기에 뭐 산업형 딱 돼 있으면 어떻게 돼? 공장만 지라는 얘기잖아. 공장만. 그럼 거기다 단독주택, 여기 공장용지에다가 단독주택 지을 수 있겠어요? 없겠죠? 일반형이나 주거용으로 가야 되겠죠. 계획관리죠. 그죠? 또 어떤 토지이용 계획을 보면요. 성장관리 계획 해가지고 이제 가로치고 기숙사, 외국인 기숙사용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은 기숙사만 지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질 수 있겠죠. 다른 것도 할 수는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더 까다로워졌어요. 그죠? 또 공부해야 될 게 더 하나 늘어났죠. 그죠?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걸 더 하나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계획관리지역을 땅을 샀어. 공장을 하려고 땅을 샀어. 공장을 하려고 땅을 샀는데 딱 계약을 하고 나니 보니까 이게 성장관리계획구역 가로치고 일반형이야. 아니면 주거형이야. 그럼 여기다 공장 지을 수 있겠어요? 계획관리인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계획관리에서 할 수 없는 행위 쭉쭉쭉 나열해 있죠. 이렇게요. 할 수 있는 행위 쭉쭉 나열해 있죠. 그럼 나는 이걸 보고 들어갔는데 여기에 딱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게 딱 얹혀져 있어. 성장관리계획구역 해서 가로치고 뭐 여기 주거형. 공장 지으려고 다 계획관리지역을 샀는데 완전 속된 말로 멋대버린 거죠. 그죠? 그럼 안 된다는 게. 이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정을 할 겁니다. 이제 내년부터. 물론 지금 미리 지정한 지자체도 많이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고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앞으로 한 4, 5년 5, 6년 정도 걸쳐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정이 될 거예요. 왜? 너무 지금까지 계획관리지역이 난개발이 됐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의 인센티브는 주는데 거기에 행위 제한이 달라진다. 땅의 운명이 바뀐다. 그죠? 계급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계급장이. 그래서 계획관리라고 여러분 다 좋은 땅입니까? 앞으로? 내가 계획관리 지금 샀어. 계획관리지역을 하나 샀어. 그런데 요게 뭐야? 뭘로 돼? 나 공장 지으려고 계획관리 샀는데 이게 주거형이래. 아니면 또 근린공원용이래. 근린형이래. 그러면 나는 X된 거잖아요. 그죠? 공장도 못 져. 그래서 여러분 이제 토지 투자가 좀 더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지고 세밀한 관찰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문가라는 어떤 집단들의 어떤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굉장히 중요해진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토지용 계획원을 몇 개 뽑았습니다. 자, 여기 생산관리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생산관리. 아까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은 어디에다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주상공 빼고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뭐예요? 세 개로 나눠지죠.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그죠?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요렇게 여기다 지정할 수 있죠. 여기다가 지정할 수 있다고요.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이런 데다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을 하게 되면 그래,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어떤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 여기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정했어. 그러면 너는 여기서 뭐해? 너는 여기서 뭐해? 너는 여기서 뭐해? 여러분 말 그대로 제2의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제2의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뭔지 아세요? 이거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는데 정말 깊이 생각하면요.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도 있고요. 쾌자를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반반일 겁니다. 반반. 제가 봤을 때는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은 한 30%? 나머지는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관리죠. 이거 우리 이제 앞으로는 이런 용도를 보고 잘 사야 된다. 자, 여기는 생산관리죠. 그럼 생산관리는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생산관리지역에 지정했어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지정했죠. 그럼 뭐예요? 여기는 근린형. 근린시설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상가 지을 수 있겠죠. 소매점 지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클린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 나 공장을 지어? 공장 안 돼. 그렇게 된다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잘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 자연 녹지 지역에, 녹지 지역에는 여기 주상공록, 녹지 지역에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녹지 지역에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딱 정해졌죠. 근데 아직 여기에 용도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용도는. 그런데 중점 경관 관리 구역으로 정해져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계획관리 지역이죠. 계획관리 지역에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정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네. 성장관리 계획 구역 정해졌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숙박, 수련, 근생, 판매용지. 요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요런 유형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요런 유형만 해야 된다고요. 여기다 공장을 짓는다고? 여기다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이게 바로 권장사항인 거예요. 권장사항. 그죠? 그럼 자연녹지 지역에, 자, 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관리지역에 산업형 나와있죠. 산업형. 이런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땅을 막 덜떠서 사겠어요? 덜떠서 사시겠냐고, 땅을 이제 앞으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요것을 아주 꼼꼼하게 성장관리계획구역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운영 지침이 있는데 제가 그걸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할 거예요. 요거 여기 성장관리계획구역 이거 아닌데? 여기 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수립지침이 있습니다. 수립지침이 있는데 요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게요. 뭐 기분 좋으면 해드리고, 여기에 참 핵심이 많이 들어있는데 제가 중요한 것들은 빨간색으로 쫙쫙 처리해 드렸거든요. 중요한 게 많이 들어있는데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디까지 했지? 여기까지 했지.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토지이용 계획을 설명해 드렸죠. 자, 그래서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를 해준다고 했죠. 제가요.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를 해준다고 했죠. 자,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여기에는요, 건폐율을 계획관리지역은 40에서 50으로 해줘요. 좋죠, 여러분? 계획관리지역은 40에서 50%로 용적률을, 건폐율을 높여준다.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죠? 용적률은 현재 100이잖아요. 계획관리지역이. 현재 100이죠. 이걸 125% 높여준다. 좋잖아요. 계획관리지역은 좋습니다. 용적률 건폐율이 다 올라가요. 계획관리지역은. 그죠? 일반형이든 산업형이든 뭐든 간에 다. 그죠?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정해지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올릴 수 있다. 뭐 다 올려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올려주는 건 아니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올려줄 수 있다 라고 돼 있고,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관리, 뭐 농림지역, 이것은 지금 건폐율이 20%잖아요. 30%로 올라간다.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우리가 이쪽 땅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이쪽에 땅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앞으로 이쪽 땅도요, 그죠?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딱 정해졌으면 거의 뭐 계획관리지역이나 비슷한 땅이에요. 옛날로 얘기하면 계획관리지역 땅이 되는 거예요. 그죠? 30% 높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용적률에는 변화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용적률에 변화는 없어요. 단지 건폐율이 높아진다. 우린 물론 계획관리지역은 뭐 원래부터 비쌌으니까, 그죠? 비쌌으니까 그런가 하지만, 계획관리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하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다 다양하게 용도로 구분된다. 그 용도에 따라 땅의 운명이 바뀌고 계급장도 바뀐다. 그죠? 예를 들어 공장을 할 사람들은 일반형 아니면 또는 공장을 할 사람은 산업형을 찾아야 되고, 그죠? 뭐 주거형을 찾으면 안 되겠죠. 근린형을 찾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뭐 숙박형을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숙박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숙박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 토지 찾는 게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 국토가 체계적으로
무리를 짓는다는 거예요. 무리를 지어서 개발하겠다 이거예요. 그죠? 뭐 이 한 무리 안에 일단의 지역 안에 모텔도 있고 카센터도 있고 공장도 있고 주택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죠? 같은 업종끼리 이렇게 모아놓자 이거예요. 이제 같은 유사한 업종끼리 그죠? 요거 제가 볼 때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면 좋습니까? 나쁘습니까? 좋죠? 굿이죠? 좋아질 수 있어요. 물론 여기도 이제 용도에 따라 분류가 되겠죠. 일반형이냐, 주거형이냐, 산업형이냐, 뭐 숙박형이냐, 그죠? 뭐, 근린생활용이냐, 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겠죠. 계획관리직도 당연하고 이렇게.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시면 제 강의 2번 들으세요. 자, 그래서 제가 남양주시의 예를 한번 뽑아봤어요. 남양주시의 예를. 남양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릅니다. 잘 돼 있고요. 자, 남양주시 얘기 보면, 자, 볼게요. 자, 일반형 있죠, 일반형. 그리고 여기는 또 유도형이 있어요, 유도형. 그러면, 요렇게, 일반형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용도 계획에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허용 용도가 있고, 불허 용도가 있어요. 허용 용도가 있고, 불허 용도가 있다고요. 국토계획 및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이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도형도 역시 유도형은 주거형이 있어요. 주거형 그 다음에 산업형 두 가지가 있죠. 여기 유도형이라고 건축물의 용도 계획에서 유도형은 주거형하고 산업형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 가로치고 주거형이라고 돼 있다면 웬만하면 주거형을 유도하겠다 이거예요. 주거용으로 지라 이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제 뭐 주거형 아니고 뭐 나 거기다 끝까지 공장을 짓겠다 그러면 뭐 공무원님들이 또 조건을 까다롭게 하겠죠. 그죠? 못 짓게 하겠죠 거의.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아주 세분화 시켰습니다.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이런 식으로. 그죠? 옛날에는 이게 계획관리지역이 다 됐다면 지금은 이 권장용도하고 허용용도만 되는 거예요. 이 불허용도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주거형은 주거형만 지라 이거예요. 주거형만. 그죠? 보면 뭐 의료시설, 공장 안 되잖아요. 불허용도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주거형에 의료시설, 공장 돼요 안 돼요? 격리병원 돼요 안 돼요? 위험물질장시설 옛날에 이거 계획관리지역이 다 됐던 거잖아요. 그죠? 다 됐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이제는 땅 찾기가 여러분들 쉽지가 않아요. 이제 쉽지가 않아요. 땅 찾기가 정말 이제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 이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시행하면서 이제 전문가의 정말 손길이 필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형도 마찬가지예요. 산업형도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산업형이면 뭐예요, 여러분? 공장을 지라 이거 아니에요, 공장. 그죠? 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뭐 생산관리지역에 뭐 이제 성장관리권역 해가지고 성장관리계획 구역 해가지고 뭐 산업형으로 딱 돼 있어. 그럼 여기다 주택을 지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단독주택 같은 거. 잘 안 되겠죠. 공동주택 같은 건 잘 안 되겠죠. 그죠? 여기 보면 불허용도에서 허용용도는 뭐 공동주택 기숙사 이렇게 도로 등에 어쩌고저쩌고 인센티브 뭐 이쪽고 것도 있고 문화 및 집회시설 이렇게 이제 뭐 공장, 창고, 자동차 관련 시설 이렇게 이제 세분화시킨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행위들 또 불허용도들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해 가셨죠? 그리고 자연형이 있어요. 자연형은 뭡니까? 보존관리,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농림지역, 그죠? 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인데, 그죠? 보존관리는 포함되네, 그죠? 녹지지역은 생산녹지하고 보존녹지. 그럼 여기에 빠진 게 뭐예요? 자연녹지 빠졌지, 그죠? 계획관리 빠졌죠?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형이 아니라 아까 산업형 또는 일반형 또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은 산업형이나 일반형 이런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법조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법조문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는 이유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법조문을 모르니까, 판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맨날 수박 거닥기식이라고. 뭐야, 30분이 났어? 이것은 국토계획법의 75조에 나와 있어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에서 국토계획법 75조의 2 나와 있습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음 볼게요.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는 이런 거예요. 뭐 인구 감소 또는 경제 성장 정체 등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다 있고, 공장 등 입지가 분리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그 밖에 난개발 방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난개발 방지. 그죠?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그죠? 대통령령으로 이런 것을 다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걸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인센티브가 있는데, 건폐율과 용적률의 인센티브가 있다. 그런데, 인센티브가 있는 대신에 주거형, 산업형, 일반형 뭐 여러가지 나눌 수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땅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뭐 그런 데 있죠. 그런데 그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되면 옛날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건폐율 30%까지 완화시켜 주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대박이죠, 여러분.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하고 똑같은 거죠. 물론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하는 거고, 자연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구역이 아닌 곳에 지정되는 곳이 자연 취락지구죠. 똑같은 의미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집단 취락지구하고 자연 취락지구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여러분 이거 구별의 시력이 있어요? 없어요. 구별의 시력이. 그냥 똑같은 취락지구예요. 취락지구라고. 근데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구역 안에 지정하는 게 집단 취락지구고요. 자연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구역 외 지역에 지정하는 것이 자연 취락지구예요. 10호 이상의 주택이 모여있는 곳을 자연 취락지구라고 하죠. 또는 여기 집단 취락지구도 5호인가 10호인가 뭐 그런 거 정확히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죠? 저한테 또 그거 모른다고 네가 전문가냐라고 하지 말고요. 제가 숫자에 굉장히 약합니다. 저 필요하면 법 좀 찾아봐요. 어쨌든 간에 요렇게 왜 이게 나왔어? 물론 이제 이게 그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주민의 의견과 공람과 공청회를 가져야 해요. 이건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주민의 의견과 공람 또 공청회를 거쳐야 합니다. 뭐 아무나 공무원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75조의 3에 나와 있는데,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법을 가만히 읽어보면 제2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제2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일반 개별 입지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해서 제가 면적 차이라고 했잖아요. 면적.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에,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은 제 박영춘 뭐 지구단위 계획 치셔서 보세요. 제가 상세하게 옛날에 많이 설명해 드렸으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주로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지정해서 개발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상국만 빼고 다 할 수 있어. 주상국만 빼고 다 할 수 있어요. 녹관농자에 다 할 수 있다고요. 비도시 지역에 다 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중요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거 볼게요. 자, 여기죠? 여기까지 했죠? 자, 그래서 법조문을 보면, 국토계획 보면 성장관리계획구역 77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그래서 건폐율 완화를 적용할 수 있다. 건폐율. 아까 계획관리지역은 50% 이하. 그죠? 생산관리 농림지역은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은 30% 이하. 자연녹지, 생산녹지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50% 이내에서, 또는 생산관리 농림지역 이런 것들은 30%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높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좋잖아요. 또한 건폐율뿐만 아니라 용적률도 마찬가지예요. 용적률은 어디에만?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적용한다. 용적률의 상향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적용한다. 여기 계획관리, 아이고 왜 이게 나오냐? 계획관리지역에서만 125%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나머지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단지 건폐율만 상향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계획관리 지역이 오히려 더 정말 운명이 갈릴 수가 있지만 나머지 용도 지역의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말 계획관리 구역하고 똑같은 어떤 효과가 나옵니다. 그거 한번 잘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연구 한번 많이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제 교재에는 실어놨는데 교재 없으신 분들 열심히 캡처 하셔가지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에는 중요한 게 몇 가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포인트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는 일반형, 산업형, 주거형, 농협형, 근린형, 유도형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바로 이거예요.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 이제 이게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사전에 보면 건축물의 용도가 있는데 4-4-1에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하고 해당 지역의 여건, 기존 건축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되도록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2024년 1월 27일인가? 약간 그때부터 지정될 거예요. 이제 물론 미리 지정되는 곳도 있어요. 미리 시작한 시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는 내년부터, 아마 지금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뭐 정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아마 각 지자체에 실려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 조례. 근데 아직 세부 계획은 안 나와 있어요. 아마 내년부터 이제 앞으로 한 10년 동안 쭉 시행이 될 건데, 정말 이러면 기회가 또 한 번 오는 겁니다. 기회가 정말 앞으로 한 4-5년 동안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또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관리 계획구역, 성장관리 권역, 지구단위 계획, 여러분 공법 전문가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정도의 구분을 못하면 토지 전문가랑 할 수 없어요. 그죠? 지구단위 계획이 어디다 지정하는지도 몰라. 지구단위 계획 제가 한 30강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계획관리 지역에 주로 지정하는데 다른 데도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주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는 곳은 계획관리다. 성장관리 권역은 세 군데로 나누는데 특별한 거 없다. 성장관리 계획 구역은 그런데 한 가지 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절차가 먼저 선행되는지 아세요? 토지이용 계획원에서 어떤 절차가 먼저 선행될 것 같아요? 공법 전문가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제 유튜브 하단에다가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금 막 한참 지금 뭐 도면 그리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요, 각 지자체에서. 그러면 그 전에 1-2년 전에 반드시 토지용 계획원에 뭐가 딱 올라가입니다. 뭐가 딱 올라가 있어요. 뭐가 딱 올라가 있다고요. 이게 뭘까? 어떤 내용이 올라가 있을까? 어떤 내용이 올라가 있을까? 아시는 분들 제 유튜브 댓글에다가 한번 달아보십시오. 공법 전문가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이 정도, 이게 붙어있네? 땡땡땡땡. 가만있어 봐. 딱 10글자구나, 10글자. 땡땡땡땡 10글자가 붙어요. 10글자가. 10글자 내용이 딱 붙어요. 그럼, 얘들은 지금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그렇게 딱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딱,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일반형이 될지, 산업형이 될지, 관광형이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건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 우리는 대충, 여기는 뭘로 될 거예요. 연계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공장 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공장 단지 안에, 이게 이제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려고 그러는데, 공장 단지 안에, 여기를 갖다 농업형으로 지정하겠어요? 그죠? 농업형으로 지정하겠냐고. 그리고 이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숙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한번 적어보세요. 아시는 분 한번 적어보시라고요. 토지용 계획원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어떻게 설명이 좀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급하게 사실은 자료를 만들었고, 사실은 올 초에 제가 자료를 만들긴 했었는데, 요게 이제 조금 자료 찾는데
토지용 계획은 찾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많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에서 하는데, 어쨌든 뭐 유튜브에서 떠드는 거, 뭐 계획관리 지역만 뭐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한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법조문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법조문 보여드리면서 어떤 유튜브는 그러더라고요. 계획관리 지역만 성장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 100% 잘못된 겁니다. 그건요. 잘못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유튜브 자꾸 너무 믿지 마라. 정확한 근거가 들이대지 않고 떠드는 유튜버들 믿지 마라. 여러분들 결국에는 유튜브 보다 보면 할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맹지, 공룡산지, 묘지, 그죠? 맨 하지 말라는 거야. 뭐 하지 마라. 우리는 이런 거 갖고 돈 버는데? 지들은 하지 말해. 지들이 낙찰을 받아 박이나 했어? 그래놓고 맨 하지 말해. 이런 거 사면 폭망합니다. 토지 살 때 이런 거 조심하세요. 아, 지들이 전에 해봤, 난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 지들이 낙찰을 받아봤냐고, 그런 거 한번. 그러니까 맨날 유튜브에서 이런 거 하니까 일반인들은, 야, 묘지 받지 말아야지. 묘지, 이거 공룡산지 받지 말아야지. 응? 그 다음에 맹지 받지 말아야지. 맨 머리에 세뇌가 돼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이 뭔 얘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겠냐고, 그게. 그런 고정관념이 쌓여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그 유튜브들의 어떤 현 주소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제가 2억 투자해가지고 46억 번 얘기도 했잖아요. 맹지를 통해서. 그죠? 맹지 여기 있죠, 제가. 이 강의 교재가 거의 한 300페이지가 넘습니다. 저기까지 합치면, 기타까지 합치면 500페이지가 돼요, 이게요. 500페이지가 된다고, 이게. 요것만. 블루오션 강의지만 500페이지가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책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책 안 사셔도 돼요, 여러분. 안 사셔도 되는데, 이제 이번 달까지만 판매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정말 너무 유튜브들 너무 그렇게 맹신하지 마세요. 맹신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유튜브 따라했다가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저는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들은 이런 쪽에서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100% 된다. 뭐 건축허가권 사와라, 어쩌라. 그 여러분들 지금까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속으면서 살았어요. 저는 다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100%. 제 교재에 더 나와 있잖아요. 100% 되는데 왜 안 된다고 해, 그걸. 공무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도. 맹지 사지 마라? 누가 진짜. 그냥 가서 꿀밤을 몇 대씩 때려야 돼, 진짜. 여러분, 돈 이런 데 됩니다.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 사지 마라? 지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못 사는 거지. 지들이 뭐 순차별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표를 뭐 순차적으로 해석도 못하니까 지들은 못 사는 거예요. 그죠? 저희들이 30%대 낙찰 받습니다. 미친놈들 진짜, 아니, 유튜브 하는 사람들, 저도 미친놈이지만 미친놈들 많아요. 여러분들 진짜 많아요. 유튜브 강의하려면 최소한 정확한 법적 근거, 판례 근거 들이대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맹지 받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개하수예요, 여러분들. 맹지 낙찰 받지 마라. 맹지 하면 폭망한다. 이 사람들 다 개하수입니다. 맹지 받아서 지들이 돈 벌어 봤습니까? 강동재 사장님처럼 맹지 개발해서 몇백억대 재산을 만들어 봤습니까? 그러지도 못하는 놈들이 맹지 사지 마라, 맹지 위험합니다, 이런 땅 조심하세요,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됩니까? 출구 전략만 있으면 저는 나쁜 땅인 거, 그런 땅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은 출구 전략만 있으면. 출구 전략이 없는 사람들이 맹지 사지 마라, 맹지 조심하라, 무허가 건물, 미등기, 불법 건축물 이런 거 조심해라. 뭘 조심하긴 뭘 조심해. 그죠? 나는 양성화 시키고 합법화 시키는데 연도별로 제가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죠? 65년, 72년, 78년, 88년, 90년, 92년, 92년, 96년, 2006년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죠? 농지법, 산지법, 건축법, 도로,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조치법, 그죠? 농어촌 정비법. 제가 6가지 법, 5가지 법률을 딱 제가 A3 한 표에 정리해놨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쨌든 제가 좀 화를 냈는데요. 요게 이제 내년부터는 분명히 바뀝니다, 세상이. 땅이 바뀌어요. 대한민국 토지가 바뀔 겁니다. 대한민국 토지가 바뀌니까 여러분들 내년부터 또다시 준비된 자들한테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또 옵니다. 준비된 자들한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올해 정말 남은 기간이 이제 한 4, 5개월 남았는데 열심히, 지금 교재 사신 분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입찰만 들어가시려고 뭐 저한테 의뢰하시는 분들 많은데, 입찰만 들어가는 게 여러분 능사 아니에요.
공부가 충분히 되고 난 다음에 입찰 들어가세요, 여러분. 공부가 충분히 되고 난 다음에 입찰 들어가시라고요. 욕심이 앞서면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했고요. 내년부터는 토지의 운명이 바뀝니다. 네, 감사합니다.